네,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서 국제중재판정부가 대한민국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는 소식 여러분께 상세하게 전해드렸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우리 정부가 사실상 대부분 이긴 겁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2,800억 원, 환율에 따라서는 2,900억 원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단 한 푼도 국민의 세금으로 낼 수 없다. 취소 소송을 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 정부 내각 가운데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 과정에서 어쨌든 역할을 했던 것 아니냐,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치 여담 야담 여러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당의 내부 상황과 관련한 소식을 먼저 전해드릴 텐데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국민의힘이 사흘 만에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서 소속 의원의 70%가 넘는 87명이 참석했는데 당헌 개정안은 표결 대신 박수로 추인됐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몇 분을 제외하고는 수습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치고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의견이. 원인 제공자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적극 물러나는 것이 저는 국민과 당원을 위한 것이다. 원내대표나 또는 빨리 당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탐욕스러운 사람들이고 자기 무엇인가 지키려고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왜곡시키고. 또는 서 의장을 설득하되 안 되면 부의장이 대신 회의를 주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의원총회 두 차례 열어서 토론을 했는데 결국은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자. 당원에 그걸 적시하자.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가운데 4명 이상이 사퇴하면 그게 비상 상황이다라는 것을 명문화하자. 이렇게 어제 결의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 정국위원회, 상임정국위원회 열어서 또 당원 개정을 의결을 해야 하는데 중요한 뉴스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서병수 정국위 의장이 그 정국위원회와 상임정국위원회를 소집할 권한을 갖고 있는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요. 서병수 정국위 의장은 나는 이게 법원의 결정의 취지에 따르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법원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나는 정국위원회, 상임정국위원회 열 수 없다. 그랬더니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직을 맡은 사람은 당원이 요구하면 따라야 한다. 소집을 요구하면 그대로 소집해야 하는 것이 당직을 맡은 사람의 의무다. 서병수 의장이 열지 않겠다면 부의장을 통해서라도 열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서병수 국민의힘 정국위 의장이 조금 전에 제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시간부로 정국위원회 의장직을 내려놓습니다. 정국위원회 의장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임정국위원회 의장 그리고 전당대회 의장까지도 내려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직을 사퇴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일관되게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옳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이제 의총에서 비상대책위원회로 가는 것이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 소신과 생각을 어떻게 하면 지키면서도 당에 불편을 주거나 또 당의 지도부가 가는 방향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
하는 것을 고심한 끝에 이렇게 저희 직을 내려놓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병수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장성철 소장님, 네. 서병수 의원의 이야기, 나는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대로 해야 한다고 당에서 결론을 내렸으니 그러면 당 결정대로 가라. 나는 그 과정에서 내가 걸림돌이 된다면 내가 스스로 피해주겠다. 이런 뜻입니까? 가장 비겁한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본인은 원칙과 소신을 지킨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주고, 그리고 당 지도부, 그리고 윤핵관, 대통령실의 의지가 당에 반영되도록 길을 터주는 것, 그것이 비겁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소신이 맞다면 본인은 저자를 지킴으로써 전국위원회나 상임전국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해야죠. 그것이 본인의 소신을 지키는 거죠. 그러한 소신을 지키지 않고 그냥 윤핵관들이, 당 지도부들이 원하는 대로 저러한 방향을 틀어준 것은 가장 비겁한 정치적인 행위 아니냐. 가장 무책임한 정치적인 행위가 뭐냐면요, 무슨 자리를 그만두는 거예요. 네. 그러한 행위를 왜 합니까? 중진 의원이라면 저러한 갈등 상황, 당이 옳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 모습들에 대해서 바로 잡아줘야죠. 비켜나가는 것은 저거는 책임 회피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첫 번째 비대위원회가 출범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서병수 의원이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 날인가 태도를 바꿨죠. 그렇죠. 예.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정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진 의원 저런 정치적인 행위하면 안 됩니다. 예, 서병수 의원의 정부의장 사퇴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의견을 내주셨는데 어쨌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새로운 또 정부기 의장을 지명을 해야겠네요. 지금 아니, 부의장이 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윤두현 의원이 부의장으로서 이제 의장 직무대행을 하게 되는데, 윤두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해왔던 말을 쭉 살펴보면 그냥 지도부랑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열어서 그대로 처리할 것 같은데, 어쨌든 서병수 의장이 저러한 모습을 보인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어쨌든 새로운 비대위원회를 출범시키자. 그래서 당원을 바꾸자. 보다 명확하게 비상 상황을 적시하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하면 그게 비상 상황이라고 적시를 하자. 그러면 당원을 개정하기 위해서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또 열어야 하는데 그 소집 권한을 갖고 있는 서병수 의원은 나는 반대한다. 그러나 내가 당이 결정한 데 따라서 내가 걸림돌이 될 수는 없으니 내가 고민한 끝에 내가 전국위 의장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저쪽 방향으로 가는 건데 말이죠. 지난번에 가처분 결정에서 전 두 분과 함께 이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당이 내부적으로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그죠? 민주주의적 질서라고 하는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이번에 당원을 이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사법 원칙에 큰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급 입법 금지. 네. 법을 바꾸면 그때부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새로운 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지, 그렇죠. 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있었던 일에 적용되는 것은 안 된다. 안 되죠. 네. 그러면 우리 법 질서가 무너진다. 그렇죠. 네. 그리고 누군가를 딱 원수로 만들어서 저 사람을 내가 꼭 복수를 해야겠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또 법을 바꿀 수 있는 것 아니냐. 네.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전의 상황을 이후에 당원 당규를 바꿔서 거기에까지 적용시키는 것은 이거 소급 입법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우리 들더라고요. 앵커님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소급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네. 첫 그 비대위를 만드는데 전국위를 여는 과정에서도 저건 소급 적용이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소급 적용이고요. 그리고 소급 적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게, 인간과 정글, 동물의 정글이 다른 것은 네.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예. 그 예측 가능성을 굉장히 빼앗을 수 있는 게 소급 적용이에요. 과거에 한 행위를 미래에 다른 권력자에 의해서 재단돼 가지고 그때의 예측 가능한 상황 하에서 한 행위가 그게 다른 판단을 받는다. 이거는 정글이 되는 거죠. 힘센 동물이 힘 약한 동물을 아무 때나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모습.
이게 바로 이 소급 적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앵커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상식에 어긋나는 길, 법치에 어긋나는 길을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서병수 정국위 의장의 사태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좀 드린다면 저는 이게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라고 봐요. 그리고 저 사태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러나 내가 이걸 막을 수 있는 힘은 없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서병수 의장이 이걸 옳고 그름을 따져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사법의 영역이나 행정의 영역에서는 옳고 그름을 가려서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치의 영역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저 정도면 정치인으로서는 낼 수 있을 만큼의 그 메시지를 냈다고 생각하고 그 울림도 어느 정도는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서병수 의원의 사태와 관련해서는 장성철 소장, 김상일 전 특보가 조금 다른 견해를 말씀해 주셨는데 장성철 소장은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역학관계나 이런 걸 봤을 때 저런 중진이 자기 신의 원칙을 끝까지 견지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이게 옳지 않다는 것을 더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신 거고 김상일 전 특보는 어쨌든 저 사태의 변을 들어봤을 때 이제 당이 결정했으니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고 내가 그걸 막을 수는 없다. 불가항력이다. 다만 이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또 전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주셨고요. 이 소급 입법 금지라는 원칙과 관련해서 이번 당원 개정 또 당원을 바꿔서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냐면요. SBS 사장님이 주영진 앵커를 되게 싫어해요. 근데 회사 내부 규정상 주영진 앵커를 어떻게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생각을 해낸 게 프로그램 진행하는 사람은 머리를 염색을 해야 된다. 백발이면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징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분명히 판사들, 법원에서는 비대위 상황 이전으로 국민의힘을 되돌려 놓으라라고 판결을 한 건데 그것을 그냥 자기네들이 당원 당규를 바꿔가지고 비대 상황 우리가 그냥 규정을 해버리겠어요. 과거의 것을 비상 상황으로 우리가 당원 당규상 규정을 해놓겠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집권 여당 분들이 할 일입니까? 사법 시스템, 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참 이제 비판하기도 지쳤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 국민의힘 또 갑자기 제 예를 들어서 SBS 사장님이 저를 인간적으로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만 다만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SBS 사장이 개입한다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점만큼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예를 들어주셨는데 어쨌든 그것이 일종의 소급 입법은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좀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신 거죠.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민의힘은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저 방향으로 갈 겁니다. 또 추석 연휴 이전에 이 부분을 결정을 다 상황을 정리하고 새로운 비대위 출범시키고 많은 혼란이 있죠. 기존의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을 그대로 다시 선임할 것인지 바꿀 것인지 이런 고민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만약에 전국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새로운 최고위원들을 보궐선거를 해요. 4명을. 그러면 현재 상임 전국위원회나 전국위원회 구성상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최고위원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선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비대위를 가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비대위로 가가지고 자신들이 입맛에 맞는 사람을 비대위원장 시켜서 자신들이 정말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비대위원을 채워요. 그런 다음에 윤리위원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다시 징계해달라고 당무위원회를 통해서 소를 다시 제기를 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완전히 흔적을 없애버리겠다. 그냥 이준석 대표가 싫은 거죠. 이준석 대표가 더 이상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에서 정치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밖에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당원 당규에다가 그냥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다시는 정치하면 안 된다. 당원 자격은 영구히 박탈한다. 그렇게 넣어서 이준석 대표의 흔적을 지우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참 비참한 생각과 창피한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자, 어제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최종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말이죠. 반대 의견이 분명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박수로 이걸 추인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지 않고 박수로 했다. 이게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또 국민의힘 현재 내부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어제 의원총회에 참석했던 두 의원의 이야기 한번 차례로 들어보시죠. 주로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반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최고위로 복귀하는 것이 그게 법원의 판단에 부합한다. 그 양쪽 의견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표결 같은 거는 혹시? 예, 표결은 하지를 않아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표결 안에서 조금 아쉽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히 당헌 개정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대 의견을 밝히신 분들이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지난 의총 결의대로 빨리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라는 의원님들이 더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위 표결 절차가 필요 없는 그런 오늘 의총이었습니다. 자, 표결 없이 박수로 당원 당규 개정합시다. 새로운 비대위 출범시킵시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결론이 나왔다. 이거는 국민의힘과 상관이 없는. 다만 무조건 비판하지 마시고요.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저는 저 중대한 사안인데. 네, 저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뭐 일방적 비판을 제가 하려고 노력한 적은 없고요. 이게 뭐 제가 과거가 떠올라요. 저의 과거가. 과거에 우리 그 총학이 있었을 때 이제 한총련이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근데 한총련 조직을 보면은 항상 표결을 하지 않고 박수로 모든 걸 해요. 예. 네? 그게 과거에 진짜 주사파를 국민의힘에서 다시 보는 듯한 느낌? 진짜 네. 저는 되게 웃기는 게요. 아무리 사람이 싫어도 법치를 넘어서서 하면 안 되고 민주주의를 위배해 가면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의총이라는 자리에서 박수로 저것을 한다? 글쎄요. 그게 그러면은 과연 법치에 의해서 의결 절차를 밟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좀 이해를 절대 할 수가 없고요. 저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정정식 의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본인이 너무 오래 법을 다루다 보니까 본인이 법을 따라야 되고 법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들이 곧 법이 된 것 같아요. 예? 그거 아니거든요. 본인들은 법을 오래 다루신 거지 본인들이 법이 아니에요. 그런 법을 따르고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상기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입니다. 자, 일부 중진이 반대 의견을 냈고 그대로 지난번 의총 결론은 추인하자는 의원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표결을 할 이유가 없었다. 정정식 의원이 이렇게 내부 분위기를 전언을 했었는데 말이죠. 어제 의총에 참석했던 4명 의원들의 이야기 차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조경태 두 사람은 중진이죠. 그리고 김정재, 이철규 의원 두 사람은 이른바 윤핵관 또는 윤핵관과 가깝다 이렇게 불리는 의원들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다시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편법이고 탈법이고 한마디로 민심에 역행하는 거다. 민심을 거스린 것은 정치도 아니고 순리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다. 검수완박의 판단이 의총에서 잘못되었을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번복한 적이 있잖아요. 그 번복한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 뜻이었기 때문에 번복한다 했습니다. 그럼 왜 이번에는 번복하지 않습니까? 조병수 의장께서 반대하시는데 그걸 반영이 안 됐다 이거 아니 침묵이 아니고요. 모든 100명이 이야기를 다 나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다 발언 안 했잖아. 각자 의견이라는 거고 안에 결정이 났는데 그것과 자기 의견하고 또 바깥에서 나가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자기 의견만 얘기한다고요.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냥 안에서 다수가 이야기를 했어요. 의견을 개진했고 그런데 밖에 나와가지고 언론에 대고 SNS에 또는 기자님들한테 다른 얘기를 안 하니까 그걸 침묵한 다수라고 한 거예요. 자, 김정재, 이철규 의원 이야기 들어봤더니 말이죠. 지금 국민의힘의 역학관계, 역학구도, 내부 구도가 말이죠. 장성철 소장님. 네.
이른바 윤핵관, 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 그룹이 있고 여기에 지금 초재선들이 거기에 가세를 했다. 어제 초재선들이 의총 끝나고 나서 다른 얘기하는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었단 맞습니다. 말이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정치를 좀 한 중진 의원 그룹들이 지금의 흐름에 대해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이게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는 다른 건데 왜 이리로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선이 점점 갈라지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보세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네. 초재선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윤핵관들의 홍위병으로 나서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어제 강하게 좀 비판도 하고 본인들의 생각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성원들, 초재선 구성원들의 저는 지역구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2020년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힘 자유한국당이죠.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에서는 수도권, 경기, 인천, 충청권에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어요. 영남 지역에서만 거의 많은 의석수를 얻었죠. 네. 거기에 있는 분들은, 초재선 의원분들은 공천만 받으면 나는 당선이 된다. 뭐 수도권에 있는 다른 당협위원장들, 의원들의 어려움은 나랑은 상관이 없다. 일단 나는 권력에 줄 서서 공천만 받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윤핵관들의 저렇게 밀어붙이기 식의 폭력적인 분위기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은 당의 건강성을 상당히 해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저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결국에는 의총에서 박수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그러한 행동까지, 비민주적인 행동까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 과정에서 눈여겨볼 만한 정치인이 서병수 의원이기도 하고요. 정국희 의장. 또 한 사람의 정치인이 안철수 의원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고민한 끝에 이틀 전에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최고위원회를 복귀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가서 전당대회는 정기국회 다 마치고 내년 1월쯤 정기국회 이후에 하면 됩니다. 여기에 이야기를 하나 더 했어요. 라디오 방송에 오늘 출연을 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다음 전당대회에 직접 출마해도 괜찮습니다.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이런 식의 대응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 추가 징계도 저는 반대했고요. 전당대회 내년 1월 지나 치르고 이준석 대표도 징계가 풀리면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판단은 국민과 당원이 하는 것이지 일부 지도부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준석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같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사이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이 자리에 나와서도 여러 차례 안철수 의원을 비판을 했었습니다. 평가절하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안철수 의원도 이 자리에 나와서 저는 막말하지 않습니다. 라면서 또 이준석 전 대표를 이렇게 돌려서 공격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안철수 의원이 지금은 원칙에 맞는 이야기다라고 본인은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전 대표를 옹호한다는 그런 인상까지 주고 있어요. 저희가 두 사람의 지난 정치 인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안철수 대표는요, 제가 그런 식으로 자꾸 저한테 뒷사시고 이준석 대표가 당년 시작하자마자 가버려가지고 안철수 대표 패널도 못해요. 지금 정치하는 나와가지고 저는 한 번도 막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촛불처럼 환했던 얼굴을 불었어. 어둡게 꺼뜨리고는 너는 예전에도 여러 번 반복해왔던 얘기를 다시 꺼내. 새로운 비대위를 만드는 것 자체는 법원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니까 굉장히 불확실하고 자체적으로 최고위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 편이 훨씬 더 낫고. 자, 사실 말이죠. 이번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뭐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추측 중에 나왔던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할 때 당은 안철수 의원에게 맡기기로 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도 다음 전당대회 징계가 끝나서 같이 참여해도 괜찮다.
그리고 이렇게 비대위로 가는 것은 이 당의 운명을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거기 때문에 나는 반대한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얘기죠. 그냥 저게 맞는 말이지. 저거 말고 지금 지도부나 윤핵관들이 하는 게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안철수 의원의 저 얘기는 계산이 끝났다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산이 끝났다? 네. 나는 당대표가 목적이 아니라 2027년도에 대선에 나가는 것이 나의 목적이야. 내가 이번에 국민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윤핵관들에 대한 국민적인 거부감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고 당을 장악을 해서 다음번 당대표직을 자신들의 권한하에 두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 연대를 해서 내가 당대표가 된다고 한들 국민들이 과연 나에게 박수를 보낼까? 그건 아닐 것 같다. 차라리 국민들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의 입장을 들어줌으로써 나는 당대표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선 후보, 상식적인 의원, 그렇게 좀 이미지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또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젊은 층이 대거 새로운 당원으로 영입됐지만 같이 붙어도 내가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도 반영된 겁니까? 그런 자신감도 있을 거고요. 뭐 이준석 대표가 또다시 출마하겠어.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의 분위기를 보면은 어쨌든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를 추가 징계해가지고 완전히 당원권을 정지시키든지 제명시켜 버리려는 의지가 상당히 좀 강해 보이거든요. 추가 징계면은 사실상 제명 말고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당원권 정지 6개월 이상의 징계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탈당 권유와 제명인데 탈당 권유도 열흘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한다 이렇게 돼 있다면서요. 아니, 또 이런 것도 예. 있어요. 당원권 정지 3년. 3년? 네.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출마를 할 수가 없겠죠. 뭐 당대표 출마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플랫폼 안에서 정치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도 가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윤핵관의 입장과 편에 쓰는 것보다는 국민의 민심의 편에 쓰는 게 앞으로 향후 정치적인 스텝을 밟아 나가는데 유리하다라는 계산이 끝난 것 같습니다. 예. 자, 김상일 전 특보는 안철수 의원 어떻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하고는 악연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지금 본인은 원칙을 얘기한다고는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준석 전 대표 편을 더 들어주네? 이렇게 또 비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안철수 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의 편을 들은 거는 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원리 원칙적인 이야기를 합리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그게 상황상 이준석 전 대표한테 유리한 것뿐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안철수 전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게 일단은 그 과거하고 달라진 게 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르는 자세, 굉장히 바른 자세죠.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윤핵관 측하고 이준석 측의 싸움이 깊어져 가지고 양쪽의 상처가 너무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당이 굉장히 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어떤 위기감의 발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가 나름대로의 대안을 내놓는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어떤 분석도 깔려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자,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이 어제 의원총회 끝나고 나서 직접 발표한 기자회견문 이준석 전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재선 의원들의 성명 한번 들어볼까요? 당이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출발점은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서 초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표는 반성의 기미 없이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으로 당원들을 모욕하는 행위를 일삼았다. 왜 당에 남아서 해당 행위를 계속 일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이 당대표였던 국민의힘에 대한 일말의 애정이 있었다면 본인 스스로 본인이 당을 위해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네, 같은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참 많이 다르죠. 이준석 전 대표는 요즘 SNS로 정치를 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올라온 이준석 전 대표 SNS 글에는 중앙위 의장에서 전국위 의장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서병수 의원에 대해서
서병수 의장님께 너무 큰 부담이 지워진 것 같아 항상 죄송하고 마음이 아팠다. 저들의 욕심이 당을 계속 구렁텅이로 몰고 있습니다. 왜 책임져야 할 자들은 갈수록 광분해서 소리 높이며 소신 있는 사람들은 자리를 떠나야 합니까? 그대들이 끼려고 하는 절대반지, 친박도 껴보고 그대들의 전신인 친이도 다 껴봤습니다. 그들의 몰락을 보고도 그렇게 그 반지가 탐이 납니까? 그 전에 올린 글은 영화 한산의 대사를 인용했다고 해서 기사가 많이 나왔죠. 네. 결국 의와 불의의 싸움이 되어갑니다. 저들이 넘지 못하는 분노한 당심의 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당원 가입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8월 초에 자신과 만나서 가처분 인용되면 대표제에서 사퇴하겠다고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했었다. 이렇게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왜 8월 초 이야기를 지금 할까요? 상황이 그렇게 간다면 낭만적인 해결 가능성도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런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다. 라고 정미경 전 최고위원의 인터뷰 내용을 부인하고 정미경 전 최고위원을 비판하기도 했었고요. 이제 낭만 섞인 결말은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어제는 대구 방촌시장이라는 데를 들려서 여기서 그 시장 상인들이 자신을 열렬히 반겨줬고 이것저것 서비스 음식도 많이 줬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또 사진에 올렸는데 연합뉴스에서는 아마 사진을 현장에 가서 찍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거는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의 SNS에 직접 올린 사진이고요. 연합뉴스에 실린 사진은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저렇게 티셔츠 차림으로 방촌시장을 방문했다는 그림. 자,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냈고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또 직무집행 정지를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 새로운 또 당원 당규가 의결이 돼서 새 비대위가 출범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또 가처분 신청을 낼까요? 낼 수밖에 되겠죠. 없는 상황이겠죠. 네. 그게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본인은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잖아요. 여론전, 그다음에 소송전 두 가지밖에 할 수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부당하고 뭐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법원의 원래 판단에 반하는 행동들을 국민의힘이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여론전만 해서는 힘이 부족하니까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바로잡고 싶어 하는데 이것이 이제 당내 구성원인 윤핵관들과 당 지도부로서는 당내 분란을 일으킨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좀 자중하고 알아서 사퇴해라라는 압박이 나오곤 있지만 뭐 이준석 대표가 저런 성명과 압박에 굴할 사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정정식 의원의 아까 발언은 좀 사감이 있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정식 의원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좀 임명해달라고 했을 때 좀 거부를 했었잖아요. 그러한 부분도 좀 남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정식 의원은 법률가잖아요. 법률가인 정정식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면서 성상납 의혹 등으로 당에 부담 줬다고 하는데 의혹이잖아요. 지금 감옥에 있는 범죄자의 일방적인 주장이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법률가 그거 모릅니까? 저런 식의 공격한다는 것은 사감이 있는, 사심이 있는 공격이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국내임 상황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